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키는데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스라는 건 또 무슨 말이고, 드립이니 프레소니 하는 건 또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터치스크린까지. 숫자 키패드도 아니고 화면을 손으로 누르라는데 이게 제대로 눌린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고, 사람들 눈치만 보이고 뒤에 서 있는 젊은 사람들은 빨리 못하는 우리들을 보고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으면 결국 차례를 양보하거나 그냥 나와버리시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은행에 가도 병원에 가도 이제는 모든 곳에 터치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죠. 직원에게 직접 말로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은행에서 창구 직원을 만나려면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계로 하면 5분이면 될 일을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수부터 수납까지 모두 기계로 해결하라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거나 아니면 한참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키오스크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던 분들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더군요. 처음엔 나도 겁이 났지. 이걸 어떻게 배우나 싶었어. 근데 이제는 손주들한테 내가 알려주겠다 싶을 정도라니까. 71세 이정숙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건 기본이고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장보기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다 이렇게 되어가는데 안 배우면 우리만 손해지. 어려워도 해야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이 어르신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당당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래들의 좌충우돌 도전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와 닮았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누르시고 따뜻한 이야기와 감동과 재미를 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다른 재미있는 사연도 댓글에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점점 더 빠르게 변해가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어르신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관 문을 두드린 것은 서로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15명의 어르신들은 각자 다른 사연을 안고 이곳을 찾아오셨죠. 마트 갔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오다가. 그래서 배달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김순자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첫 수업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명자 할머니는 미국에 있는 손녀 때문에 시작하셨답니다. 손녀가 페이스톡이라나 뭐라나 화상 전화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전화기로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이영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 오셨다고 합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 TV만 보다가는 우울해질 것 같아서 요즘 사람들은 다 유튜브로 본다길래 나도 한번 배워볼까 하고. 그런데 첫 수업 컴퓨터 앞에 앉은 어르신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배우나. 나이 먹어서 이런 거 배우면 머리가 더 나빠지는 거 아냐? 걱정 반, 두려움 반이었죠. 젊은 강사 김하늘 씨는 처음에 무척 당황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희한텐 당연한 게 어르신들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수업은 예상과 달리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는 다자기도 처음 배웠고 백스도 처음 배웠잖아. 이것도 그런 거지 뭐.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첫 수업의 목표는 컴퓨터 전원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죠. 아니,
이 동그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고. 이게 말처럼 쉽나? 이영호 할아버지는 전원 버튼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평생 기계를 다뤄온 기술자셨지만 컴퓨터는 또 달랐나 봅니다. 선생님, 이거 잘못 눌러서 고장나면 어떡해요? 김순자 할머니의 질문에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컴퓨터 한 대가 수백만 원이라고 들으셨다나요? 다행히 첫 고비는 무사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이었죠. 바로 마우스 사용이었습니다. 이걸 2번 누르라고? 한 번도 힘든데. 박명자 할머니는 더블 클릭이 영 어려우셨나 봅니다. 아니, 이걸 왜 2번씩이나 눌러? 한 번 누르면 되지. 게다가 마우스가 자꾸 엉뚱한 곳으로 움직입니다. 아이고, 내 손이 왜 이러나. 화면 속 작은 화살표를 원하는 곳에 옮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을 줄이야. 영호 씨, 그렇게 세게 누르면 마우스가 다칠라. 옆자리 할머니의 말씀에 교실이 웃음바다가 됩니다. 이영호 할아버지는 마우스를 너무 세게 누르고 계셨던 거죠. 어르신들, 마우스는 살살 다뤄주셔야 해요. 계란 다루듯이요. 강사 선생님의 말씀에 다들 깔깔 웃으셨지만 그래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머, 됐다. 김순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성공하신 겁니다. 더블 클릭으로 인터넷 창을 여는데 성공하신 거죠. 교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성공의 기쁨이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조금 할 만하네.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 처음의 두려움은 어느새 설렘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우스 잡는 법을 배우고 키보드의 한글 자판을 익히면서 어르신들의 디지털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들어가기는 했는데 이제 뭘 어떡하나. 어르신들이 인터넷 창을 열고 첫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컴퓨터 화면을 마주한 순간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죠. 선생님, 여기 글자들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워요. 김순자 할머니의 말씀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화면 가득한 영어와 숫자, 그리고 알 수 없는 기호들. 비행기 조종석을 보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죠. 카톡이요? 그게 뭐예요? 박명자 할머니의 질문에 강사 선생님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문자 같은 건데 공짜로 보낼 수 있어요. 그 말씀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공짜라고? 아이고, 그거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카카오톡을 설치하는 것부터가 또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 강사 선생님의 설명이 어르신들에게는 외계어처럼 들렸나 봅니다. 구글이 뭐고 스토어가 뭐야? 다운로드는 또 뭐고? 그래도 포기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냈어. 이영호 할아버지의 말씀에 교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따라치면서 어르신들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카오, 톡.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하는 데만 10분이 걸렸지만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카카오톡 설치가 끝났습니다. 어머, 저기 노란 동그라미가 우리 손주 얼굴이네. 프로필 사진을 발견하신 박명자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교실을 밝혔습니다. 엄마 드디어 카톡 시작하셨네요. 자녀들의 답장이 오자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보낸 메시지에는 글자가 한가득이었죠. 이제 나도 카톡으로 연락할 수 있구나. 그동안 답답했지? 다음 시간에는 더 특별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으로 장보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가 산후조리원인데. 아이고, 죽이라도 해다 주고 싶은데 못하잖아. 이걸로 장 봐서 보내주면 되나? 김순자 할머니가 배달앱을 유심히 들여다보십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장보기를 하는 날입니다. 화면에는 배달의 민족, 쿠팡, 마켓컬리 같은 앱들이 줄지어 있었죠. 아니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써보나.
어르신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요즘은 이런 앱으로 장을 보면 무거운 거 안 들어도 된대요. 강사 선생님의 설명에 박명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럼 쌀도 살 수 있나? 저번에 마트 갔다가 허리 삐끗한 적 있거든. 첫 번째 도전은 배달의 민족이었습니다. 어머, 이거 우리 동네 슈퍼도 있네. 익숙한 가게 이름을 보자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여기 물건 값이 마트보다 싸네. 배달비는 얼만가 했더니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래. 그런데 결제 단계에서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드 번호를 입력하라고? 내 카드는 어디 있더라? 지갑을 뒤적이는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카드 글씨가 왜 이리 작니? 돋보기 좀 빌려주세요. 이영우 할아버지의 말씀에 옆자리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영우 씨, 화면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벌리면 커져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드디어 첫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머, 진짜 되나? 이게 말이 되나? 주문 완료 메시지를 본 어르신들의 표정이 마치 아이들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맨날 이거 시켜 먹는다더니 이제 알겠어. 이렇게 편한데. 김순자 할머니의 말씀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첫 배달이 도착하자 교실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아니, 정말로 오네? 이렇게 빨리? 직접 장을 보지 않고도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요즘은 집에서 TV 볼 시간도 없어. 김순자 할머니의 말씀에 교실이 웃음바다가 됩니다. 처음엔 두려워하던 스마트폰이 이제는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날씨부터 봐요. 우산 챙겨야 하나, 두꺼운 옷 입어야 하나. 박명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영우 할아버지는 요즘 유튜브에 빠지셨답니다. 옛날 노래도 다 있고, 바둑 두는 것도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좋아하는 채널은 즐겨찾기에 넣는 법도 배우셨죠. 손주들이 나보고 요즘 왜 이렇게 젊어지셨냐고 하더라니까. 웃으며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특히 달라진 건 장보기 습관이었습니다. 배달비 무료 쿠폰은 언제 뜨는지 알아. 그때 시켜놓으면 돈도 아낄 수 있고. 어르신들이 쿠팡과 마켓컬리의 달인이 되어가고 계신 겁니다. 저번엔 손주들 올 때 미리 장봐놨지. 무거운 거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시간도 아끼고 허리 아플 일도 없지. 실제로 김순자 할머니는 요즘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대화하는 재미에 푹 빠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상 받았다고 사진도 보내주고 이모티콘도 보내고 요즘은 하루가 즐거워.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새로운 거 못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영우 할아버지의 말씀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제일 크지. 박명자 할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느덧 3개월간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복지관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변하셨을까요? 선생님, 우리 반 단톡방 만들어요. 수업 시작 전 김순자 할머니의 깜짝 제안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단톡방이란 말조차 낯설어 하시던 분들인데 이제는 직접 만들자고 하십니다. 그래요. 수업 끝나고도 서로 연락하면 좋잖아요. 맞아요. 나는 손주들이랑 단톡방 있는데 우리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 어르신들의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강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처음엔 키보드 자판 찾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이제는 단톡방을 만들자고 하시니까요. 채팅방 이름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신나는 디지털 교실, 영원한 청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죠.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로 정했답니다. 어머,
우리 박명자 씨가 프로필 사진도 바꿨네. 이영우 씨는 이모티콘도 잘 쓰시네.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로 채팅방이 금세 채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채팅방은 계속 활기찼습니다. 오늘 마켓컬리에서 사과가 특가래요. 아, 그래요? 주문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서로 정보도 나누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면서 배움은 계속되었죠. 젊은 사람들만 이런 거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하니까 되네. 이영호 할아버지의 말씀에 다들 뿌듯해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들과 영상통화하는 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새로 발견한 유튜브 채널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재미에 푹 빠지신 거죠. 어르신들이 이만큼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강사 선생님의 말씀처럼 어르신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간의 여정이 끝나는 날, 교실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서로를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네요. 처음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손주들한테 이것저것 알려주고 있으니 말이에요. 김순자 할머니의 말씀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영호 할아버지는 요즘 마트에 가면 키오스크 앞에서 머뭇거리는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이제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 박명자 할머니는 미국에 있는 손녀와 매일 영상통화를 하신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녀가 잘 자라고 인사하고 저녁이면 좋은 하루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멀리 있어도 매일 볼 수 있어요. 디지털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겁을 먹었던 거지.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였나 봅니다. 지금도 어르신들의 단톡방은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서로 배운 것을 나누고 어려운 것은 함께 해결하면서 배움은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 낯설고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재미있는 사연들도 댓글에 많이 공유해 주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늘 함께하는 인생 이호후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소중한 분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